안녕하세요. 충남 공주에서 그림 그린 여자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1월 3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어떤 책을 소개하고 제가 살펴보면서 읽어볼까 하다가 공산성이라는 김혜식 선생님의 사진집을 가지고 왔습니다. 속에 좋은 글들과 사진들이 함께하기에 설명해 드리면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김혜식 선생님은 2008년도 초반에 발행을 하신 책입니다. 현재 사진가로, 문학인으로, 시인으로도 생활을 하고 계시고요. 한정식 교수님께서 쓴 글과 함께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감에 비에 젖은 공산성. 아마추어 사진가들의 특성은 대체로 주제보다 소재에 기운다는 것. 그리하여 새로운 소재를 찾아 먼 곳으로 헤맨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 하는 것 따라 비슷하게 만든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대개는 사진이 재미가 없다. 왜냐하면 새로운 소재에 기대는 소재주의는 소재의 재미에 그치기 때문에 처음 볼 때에는 신기해도 두 번, 세 번 보는 동안 그 신기함은 사라지고 다음부터는 볼수록 지겨워진다. 더구나 남들과 비슷이 만들어 놓으면 늘 보던 사진이라 보기에 편할지는 몰라도 새로운 맛은 전혀 나지 않는다. 처음 볼 때부터 이는 하품이 나오게 된다. 이미 김혜식 씨는 분명 아마추어 작가임에도 이러한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반갑다. 그녀의 관심은 언제나 자기 생활 주변을 맴돌고 있다. 여자라서 시야가 좁고 멀리 볼 줄을 몰라서라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야가 좁을수록 자기 부근은 돌아보려 하지 않는다. 공연이 먼 데로만 떠돈다. 걸작은 먼 데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게 좁은 시야요. 주변부터 살피는 게 오히려 트인 눈이라는 것도 밝혀두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다. 파랑새는 먼 숲 속에 살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이미 동화로부터 배워온 바 있다. 그리고 등잔 밑이 어둡다는 우리 속담도 있어 왔고 사진을 찍을 때에는 자기 주변부터 살펴보라는 것이 언제나 내가 하는 권고이지만 멀고 가깝고 이전에 볼 줄을 아는 눈이 있어야 사진이 찍히고 느낄 줄 아는 마음이 명작을 만들어준다. 그러한 눈과 마음 없이 아무리 헤매어봤자 길거리에 떨어진 동전밖에는 찾아내지 못한다. 길거리에 떨어진 동전 줍기는 거지나는 짓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새로운 소재가 떨어져 있지는 않나. 눈을 밝히고 돌아다니는 아마추어 작가들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김희식 씨를 알게 된 지도 거의 10년은 되는 듯한데 그 처음부터 그녀는 자기 집 근처에서 주로 사진을 찍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공주가 그의 활동 무대였다. 심지어 모래무늬를 찍는 초기의 추상적인 사진도 집 앞의 금각 기슭에서 찾은 모래톱을 찍은 사진들이었다. 이 공산성은 그 한 끝에서 생산된 작품집이다. 자기 집들에서 보물을 발굴해낸 것이다. 공산성이라면 공주 사람들이 늘 가서 쉬는 공원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먼 곳으로만 헤매는 사람이었다면 공산성은 공산으로 끝이 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좋은 사진은 멀리 있지 않고 명작이 위대한 사진가들의 손에서만 생산되는 것이 아님을 김혜식 씨가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이번의 작품집 공산성이다. 사물을 볼 줄 아는 눈과 마음을 말했지만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남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 우선 내 눈에 보여야 찍히는 것이고 내 마음에 닿아야 영상은 맺힌다. 김혜식 씨의 공산성이 마치 꿈결처럼 부드럽게 환상적으로 전개되어 있는 것은 그의 마음이 공산성을 그렇게 보고 느껴서이다. 아무나 찍는다고 공산성이 이렇게 아름다움으로 빛나지는 않는다. 확실한 눈과 결과에 대한 확신과 그 바탕에 소재를 녹여내는 소화력이 갖춰 있지 않고서는 이런 아름다운 작품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 아름다움이 영롱한 이슬방울로 맺히려면 거기 맞는 습기와 온도가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보다 더 진한 감각적 습도와 감정적 온도가 있고서야 이런 영상은 맺힌다. 소재에 매달리는 아마추어 작가들이 즐겨 찾는 것이 파노라마 카메라이다. 옆으로 홀쭉하게 펼쳐지는 풍경이 일단 외견상 시원하고 날씬해서 거기 빠져 평범한 사진도 잘된 사진처럼 일시적 착각을 일으키는 바람에
새로운 소재 찾기에 지친 아마추어 작가들이 새로운 형태미에 기대고자 하는 속내에서 즐겨 찾는다. 그러나 파노라마는 신기한 외형미를 찾는 장치가 아니다. 파노라마가 아니고서는 펼칠 수 없는 명상미를 그 필연성으로 갖춰야 한다. 김혜식의 파노라마는 이런 면에서 적절한 대응으로 보인다. 공산성은 숲속에 길게 누워있다. 그 긴 숲길을 따라 여러 가지 역사적 정치가 숨어있는 곳이다. 그 길에 풀어진 숲길, 역사적 정치를 풀어내는데 파노라마는 알맞은 렌즈이다. 카메라 선택에서부터 기자재 하나하나 모두 어떤 필연성으로 쓰일 때 그들 도구는 제 기능을 하고 사진은 빛이 나게 된다. 공산성은 그 좋은 예로 꼽힐 만하다. 김혜식은 순수하다. 어떻게 보면 순진하다. 분명 세월께나 흘러보낸 관록이 붙을 만큼 붙은 생활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는 아직 철부지 어린 소녀의 모습이 남아있다. 그것이 이렇듯 공산성을 아름답게 바라본 바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욕심이 없고 순수하게 사물을 대할 때에 사물은 그 비밀스러운 속살을 보여준다. 얇은 사람에게는 소재 역시 그저 단순한 겉모습만 보여주는데 그친다. 사물과 가까울수록, 사물과 일치될수록 사물은 그 은밀한 속내를 드러낸다. 그렇게 사물과 가까워지고 일치되려면 마음이 순수하지 않고서는 되지 않는다. 욕심이 앞을 서고 꾀가 뒤따르고서 이런 사진은 찍히지 않는다. 그만큼 이들 사진은 순진하고 욕심이 없고 착하다. 사람이 그래서라고 밖에 그 까닭을 설명할 수가 없다. 이 공산성은 사진을 사랑하고 공주를 아끼지 않고선 나오지 못하는 사진집이다. 욕심 없이 순수하게 찍은 사진이라 친근감을 준다. 아마추어의 순수성이 잘 살아있는 사진으로 이 순수성이 이 공산 대상에 푹 빠지면 사진 찍을 때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어깨에서 힘이 빠져야 대상은 제 모습대로 순수하게 찍힌다. 사진을 사랑하고 공주를 사랑하면 거짓을 들이밀지 못한다. 좋은 사진, 아름다운 영상은 이런 바탕에서 맺힌다. 공산성이 바로 그러한 사진집이다. 이렇게 순수한 눈으로 엮일 자기 고장의 다음 사진이 궁금해진다. 공산성. 충청남도 공주시 산성동 일대에 걸쳐 금강에 임한 공산에 있는 백제시대의 토석 건축 산성. 둘레 2200m, 동서 800m, 남북 400m, 면적 21만 제곱미터에 이른다. 남쪽 성문에는 진남로, 북문성 위에는 공복로, 북면에는 영은사, 중앙봉 위에는 쌍수정, 중앙봉 아래에는 쌍수산성 기적비가, 동쪽 최고봉에는 광복루, 아래에는 삼비각 등 옛 건물이 많이 남아있다. 백제 문주왕 때 웅진으로 천도해 약 60년 동안 백제의 도성이 되었으며 당시는 웅진성으로 불렀다가 고려시대 이후에는 공산성, 조선 인조 이후에는 쌍수산성으로 불렸다. 동쪽과 서쪽에 보조산성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존하는 돌벽은 대부분 조선시대에 축조된 것이며 백제시대에 구축된 것은 동쪽 돌벽 외부에 조금 남아있다. 시선이 닿으면 마음이 먼저 달려나갑니다. 눈 마주친 것들은 이내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한 그 다음 날부터는 그냥 풀이 아니고 그냥 돌이 아니지요. 몸을 낮추고 만났던 피사체와 매일매일 새롭게 인사합니다. 오래된 나무 한 그루, 빈터에 남은 주춧돌 같은 것들, 혹은 사진 밖으로 휘어져 나간 길, 별거 아닌 풍경들이 마음을 열면 사진이 됩니다. 새떼를 만났습니다. 날기 위해 비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앉기 위해 날아오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제대로 앉는 일이나 연습해야겠습니다. 벌써 2008년도의 책이기 때문에 지금과 조금 다른 느낌도 있긴 해요.
꾸미지 않는 삶을 내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될 수 있는 대로 가벼워야 합니다. 하여 사는 것이 대수롭지 않아야 합니다. 하여 내 사진은 더 평범해져야 합니다. 사계절을 다 담으셔서 흑백으로 작품집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저도 공주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가보았고 익숙하면서 또 흑백으로 파노라마로 보면서 또 생경스럽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익숙하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숲이 익숙합니다. 내가 언젠가 전생에 여기 살았다는 말 맞는 것 같습니다. 나무가 많이 낯이 익네요. 내가 그대를 사랑했던 것도 사실인가 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단순한 사전적 반의어로 본다면 죽었다는 것의 반대입니다. 반쯤 살았다거나 죽은 듯 살아있다는 것은 동의어가 될 수 없습니다. 숲속에 누각 하나 댕그만이 있는데 나무들과 참 어울립니다. 그들은 오래 같이 있어 자연스러운가 봅니다. 나도 오래 살아서 그들과 친하고 싶습니다. 함께 절룩이며 걸어주던 형제들, 이제 함께 숲이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생성과 소멸에 대하여, 다가옴과 사라짐에 대하여, 반듯함과 어긋남에 대하여, 당당함과 비굴함에 대하여 모든 역사가 그러했듯이 우리는 그 틈에 끼어 견뎌갑니다. 오늘은 인생을 달리 생각해 봅니다. 꽃을 올려놓는 받침대라든지, 무대의 허전한 공간에 놓아두는 소품이라든지, 아니면 내 사진 속에 단순한 피사체라든지, 찍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사소한 하루처럼. 오늘도 저도 공산성을 가고 싶었는데 다른 곳을 먼저 여러 군데 돌다가 가지 못했어요. 이 사진첩을 보니 또 날이 좀 더 따뜻해진다면 마구마구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러 세우지 않았는데 뒤돌아 봐줘서 고맙습니다. 원하는 그 자리에 있어줘서 늘 고맙습니다. 이미 스쳐간 인연의 그늘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지만 거기에 서 있어주는 것, 아니 안개 속에 서 있는 나무를 그대인 줄 착각했습니다. 산다는 건 한 번씩 바람을 접었다 펼 때마다 꽃들이 쏟아져 나오는 마술입니다. 날아오르는 비둘기입니다. 모두 날아갔습니다. 다음 공연은 언제인가요? 밖에서 공산성을 보는 사람들은 역사라든지 유적이라든지 새로운 장면에 감동하지만 나는 대부분 만나고 또 만났던 익숙한 장면에 안도합니다. 나무들이 기지개 켜는 것을 본 적 있으신지요? 진실과 사실의 간극 사이, 지나간 시간과 지금 사이, 모호한 경계에 안개가 자욱합니다. 당신이 다녀감을 눈치챕니다. 그러나 부르지 않겠습니다. 빛은 그림자를 만들기 위해 빛나고 그림자는 빛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사진이 되기도 합니다. 역사는 누군가가 살아가간 시간의 궤적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고 있는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시간도 역사입니다. 반듯한 나무보다 흰 나무에 더 눈이 갑니다. 비탈에서 핀 꽃이 더 환해 보입니다. 제 길을 벗어난 것들에게 응원을 보내는 일이 많아집니다. 지금까지 반듯하려고 애쓰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산다는 건 어쩌면 착시를 원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애써 근사해 보이려는 이쁘지? 웃어봐. 주문을 걸고 그리고는 이내 또 찰칵. 순간에게 바치기 위한 조문 같습니다. 산다는 건 한 장의 사진입니다. 별것도 아닌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어디에 시선이 먼저 닿는지를 얘기합니다.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둘 것인지 얘기합니다. 때때로 무게중심을 잃고 삐뚤합니다. 그런 날은 사진도 휘청입니다. 흑백인데도 빛이 나네요. 시간도 알려주고 지나간 모든 시간이 그때 그 자리에 아직 남아있다고 믿습니다. 모든 존재들도 거기에 아직 남아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간으로 돌아가는 중이지요. 길을 잃지 않으려면 바람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사진을 보니 아련해지는 마음이 드네요. 금강에 빠진 해를 건져 올립니다. 물먹은 해가 무겁습니다. 그런 날은 유난히 하루가 깁니다. 떨어지는 낙숫물을 봅니다. 시인이 되고 싶은 날입니다. 금강이 오랜만에 시를 한 편 씁니다. 시가 흘러갑니다. 우리가 진정 쓸쓸해하는 것은 해가 진다는 사실보다 단지 노을을 보기 위해 의자를 옮기던 어린 왕자를 기억하는 일. 세상의 모든 해가 마음속에서 뜨거나 지는 잠깐 동안 오늘은 자주 의자를 뒤로 물렀습니다. 봄마다 벚꽃이 피었다가 지는 걸 봅니다. 윤회는 참으로 짧습니다. 짧은 사이. 꽃은 숱하게 피었다 지고 이제 지는 것이 대수롭지 않아졌습니다. 누군가도 내가 피었다가 지는 걸 보겠지요. 다가왔다가 쓰러진 시간들, 새로운 역사를 쓰며 바람처럼 지나갑니다. 언젠가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사진 밖으로 지나가겠지요. 산다는 건 잠시 프레임 안으로 들어와 머무르다 가는 일입니다. 저도 작년에는 공산성의 나무를 주제로 한번 해볼까, 그림을 그려볼까 생각도 잠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생님이 열정으로 작품집을 남기신 걸 보니까 저도 마음은 동요되고 하지만 저는 현장으로 가서 또 그림으로 남기고 싶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 저의 성장, 내면 성장과 그림의 성장, 하나의 선을 제대로 긋기 위한 노력, 내공을 쌓기 위한 내 마음가짐의 표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이 한 권을 제가 살펴보고 읽는데 어떻게 2, 30분 안에 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 선생님께서는 몇 년 동안 아니면 그 많은 시간 동안 간추리고
있고 지내오시면서 작품 활동하시면서 한 권의 책을 내셨는데 이렇게 가볍게 볼 일만은 아니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저 또한 이런 행동을 하고 읽고 살펴보면서 자꾸자꾸 읽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노고가, 정성이 누군가에게, 한 사람에게도, 한 사람뿐이라도 감동을 줄 수 있다면 크나큰 가치가 있는 일이고 삶의 의미가 더해지는 일이겠죠. 감동스럽습니다. 다시 책으로 와서 습자지를 대고 박박 문질러 봅니다. 아무리 해도 꽃물이 들지 않네요. 아, 꽃그림자였군요. 그런 나이 50. 이 선생님께서, 김혜식 선생님께서 50 나이에 50이 되셨을 때 남긴 작품집 같습니다. 강바닥에 눌러붙은 등고선 한 줄기가 허물을 벗고 꿈틀거리며 일어설 때보다 더 오래전 나무들은 그때부터 무성하리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나무 사이로 바람이 지나갑니다. 에필로그. 카메라를 들면 언제나 선택의 순간이 온다. 단순히 풍경을 바라만 볼 것인가, 아니면 내 스스로 풍경이 될 것인가. 2년 가까이 공산성을 오르내리는 동안 끊이지 않는 화두였다.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디인가, 아닌가 밖인가. 그때 그 시간인가, 지금인가. 언저리에 서성이다가 어느 날 그 자리가 시간의 경계라는 것을 느꼈다. 온전하게 풍경 속에 들어서지 못한 채 늘 그 주변에서 맴돌았다는 것을 뒤늦게 인화된 사진을 보고서야 알았다. 그것을 깨닫는데 10년 남짓한 세월이 흘렀다. 공산성 가까이에 살면서 언젠가 내가 전생의 무령왕의 왕비였다는 장난스러운 농담을 한 적이 있다. 돌이켜보면 그 왕비가 공산성을 카메라에 담도록 만든 결정적인 인연을 만들지 않았나 싶다. 그 인연의 자락에서 한동안 공산성과 놀았다. 언젠가 보았던 익숙한 느낌 같은 것들, 데자뷰를 즐겼다고나 할까. 가장 먼 시간으로 돌아가면 가장 가까운 시간과 손잡고 있음을 알았다. 사소하게 시작된 인연은 어느덧 공산성에 기대어 흐르는 금강처럼 자연스럽게 정이 들었다. 시선이 머물렀던 공산성 풍경들과 어느새 말을 튼 것이다. 안개 속에 가려진 나무 뒤엔 되돌아갈 수 없는 과거의 자리가 있다. 그러나 사진을 보면 종종 그 자락에 내가 앉아있음을 느낀다. 백제라는 이름으로 64년간 고작 5사람에게 지나지 않는 대왕이 살다간 짧은 시간이었지만 백제의 빈터, 그곳에서 그때 다하지 못한 말을 들었다. 공산성과 익숙해졌다. 내가 셔터를 누르던 그 순간이 내가 만난 가장 마지막 풍경이었다고는 하지만 요즘 내가 만나는 풍경은 그날 아침이었거나 혹은 바람 부는 저녁이었을 모든 시간, 모두 지나간 것들 속에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사라진 이야기는 하나도 없다. 한 번쯤 정들인 것들은 오래도록 마음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것이 사진이다.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잠시 눈에서 멀어져 잊혀진 것들 하여 사진 속에 그 시간으로 돌아가는 길을 남기기로 한다. 쉽게 눈에 잘 띄는 자리, 그 나무 아래라든지 그림자 뒤, 혹은 안개가 숨은 성벽 같은 아무 곳에나 돌아갈 수 있는 풍경의 그늘을 만들고 누구라도 잠시 앉아 쉴 수 있기를, 그때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소망한다. 꼭 공주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내 사진과의 인연으로 공산성과 친해졌으면 좋겠다. 공산성 숲에서 금강을 바라보며. 김혜식. 참으로 좋습니다. 공산성. 공산성. 김혜식 사진집. 감사합니다.